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올가미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자유를 찾은 여자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처음엔 그게 올가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이 가득한 꽃밭인 줄 알았죠. 하지만 꽃만 가득할 줄 알았던 그곳은 올가미가 되어 저를 지독하게 올감했습니다. 독이 든 버섯이나 식물이 더 아름답듯 그 남자의 처음도 아주 달콤했어요. 그 남자는 골프 아카데미와 실내 골프 연습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건물 1층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는 주로 골프 아카데미와 골프 연습장을 찾는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셨어요. 테이블은 6, 7개 됐는데 늘 골프 연습장 손님들로 가득했죠.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제과제빵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사장 언니가 워낙 성격도 좋고 저랑도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다니고 있었죠.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씩 남자 손님들이 명함을 주고 가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웃으면서 거절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충 둘러대죠. 진심으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인상도 순하고 잘 웃고 있으니까 편해 보여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도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잘 알고 있었죠. 같은 건물의 골프 아카데미 원장님 겸 사장님인데다 저희 카페에도 자주 왔으니까요. 선수 출신인데다 운동을 해서인지 덩치도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였습니다. 피케 셔츠를 잘 입고 다니셨는데 그게 까무잡잡한 피부와 참 잘 어울렸어요. 누가 봐도 골프하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 남자는 카페에 왔을 때도 매너도 참 좋았습니다. 사람 자체가 건강해 보이고 또 여유가 말투나 행동에서도 많이 묻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커피를 드셨고 매일 오시다 보니 저도 어떤 커피를 드시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왔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바닐라 라떼 그란데 사이즈에 귀리우유로 바꾸고 얼음 많이 맞으시죠? 그런데 제 말에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닌데요. 오늘은 다른 거 먹을 건데요. 아, 그럼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매일 오시니까요. 좋네요. 제 메뉴를 기억한다니까. 그 남자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종종 볼 때마다 느꼈지만. 저는 이 남자가 그날따라 왜 이러나 싶었어요. 뭐 드시겠어요? 같은 거 주세요, 그냥. 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저한테 따로 호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아,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한 번도 데리러 안 와요? 어떻게 아세요? 종종 지켜봤거든요. 퇴근하면 그냥 혼자 걸어가던데? 저는 이 남자가 저를 왜 지켜봤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나 어때요? 나 정도면 쓸만하지 않나? 제가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 남자는 장난이라면서 그냥 계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짓궂은 장난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후에 그 남자는 초밥을 사들고 왔거든요. 곧 밥 시간이죠. 이거 먹어요. 사장님 것도 사왔어요. 그렇게 남자는 이것저것 사다 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런 걸 사주시냐 부담스럽다 들고 가시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호감의 표시라고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엄청 싫진 않았어요. 저도 약간의 호감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은 마감하고 나가려는데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했죠? 내가 태워다 줄게요. 괜찮아요. 에이, 손 부끄럽잖아요. 어서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남자의 차는 벤츠였는데 저는 살면서 벤츠를 처음 타봤어요. 넓고 편하고 고급스럽고 참 기분 묘하더라고요.
제 손에 들려있는 꽃다발은 참 풍성하고 아름다웠고요. 그 순간 이런 삶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안락하고 편한 벤츠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죠.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잘하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제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기뻐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는 자기가 한다면서요. 저는 결혼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자기가 다 준비를 한다기에 믿고 맡겼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인생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 같았죠. 사실 저는 살면서 백마탄 왕자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뭔가를 해도 제 스스로 이루고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와 만나는 동안 그 편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돈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가방. 저에게는 모든 게 참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졌는데도 제가 이미 임신도 했고 남편도 강경하게 저랑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시부모님도 결국 저를 받아주셨고요. 깨끗한 포장 도로를 달리는 벤츠처럼 제 결혼 생활도 그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잡은 물고기에는 밥 안 준다는 식으로 연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일단 집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노는 걸 좋아해서 술 약속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 밖으로 계속 돌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결혼은 허락해 주셨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구박하는 일도 많았어요. 신혼 초부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달라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오셨고 오실 때마다 집안 살림에 입을 많이 대셨죠. 처음엔 잔소리만 하시는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폭언 수준이 되었어요. 집불도 없는 게 나이 어린 몸뚱이 하나 가지고 결혼했다는 소리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요. 집에서 이런 건 못 배웠냐. 남편 돈 받아 먹고 사는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관리해라 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겉으로만 보면 세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모님이세요. 밖에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엄청 부드럽고 점잖게 하시고요. 하지만 저와 있을 때는 180도 다르게 변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소리도 잘 지르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호인이었지만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했죠. 저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면 화도 곧잘 냈어요. 물건도 잘 집어 던지고요. 남편과는 가뜩이나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데다 지 기분 나쁘면 벌컥벌컥 화를 잘 내니 저도 눈치가 보이고 점차 의기소침해져 갔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싶냐고 뭐라고 하셔서 2주 계약한 거 일주일만 있다 오기로 했어요.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제가 편하게 조리원에 2주씩이나 있는 거 못 봐주겠다 하셔서요. 그렇게 조리원 생활은 일주일만 하고 아이 안고 돌아왔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 육아 관련된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아등바등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 해본 육아인데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키우는 거다 보니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죠. 당연히 남편은 단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었고요. 정확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기보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아이를 가졌다 했을 때 남편은 몹시 기뻐하며 바로 결혼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이를 몹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자기 새끼인데도 엄청 귀찮아하고 성가셔했습니다. 갓난아이라서 하루 종일 우는 게 당연한데도 몹시 성가셔하고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걸 핑계로 더 집에 안 들어왔고요. 한 번은 아이 재우고 나서 밤 늦게까지 밀린 집안일하고 젖병 소독하고 유추까지 한 다음 새벽 늦게 자려고 겨우 누웠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서 으앙 울었고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분유를 타러 갔죠. 그리고 분유를 타서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울고 있으니 자고 있던 남편이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애 좀 안 울게 해. 진짜 겨우 잠들었는데 짜증나게.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우는 걸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자기가 와서 좀 달래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남편은 온갖 짜증을 내더니 베개 들고 작은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고요. 한 번은 참다 저도 큰 소리 내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육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내내 잔소리에 화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따지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골프채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저희 집 TV를 내려쳤습니다. TV는 굉음을 내며 박살이 났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더군요. 지 기분 나쁘면 물티슈나 물컵 같은 건 한 번씩 던질 때도 있었는데 골프채로 TV를 부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왜 들어야 돼? 남편은 그렇게 골프채를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더니 겉옷 들고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이는 놀라서 찢어지게 울고 제 눈앞에는 개박살이 난 TV가 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완전 얼어붙어 있었죠. 개박살난 TV 조각을 쓸어 모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눈물만 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서 3일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양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게 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기죽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는 만만한 구박덩이 신세였죠.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트집을 잡아도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아이는 어느덧 어린이집에 갈 만큼 컸어요. 결혼 전 남편은 아이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카페 차려준다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못 내게 했습니다. 자기가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살래요. 뭐라도 해보겠다고 깝치지 말고. 남편은 그렇다고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빠듯하게 줬죠. 저희 어머님은 그런 사실도 알면서 저한테 맨날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는다고 하셨고요. 참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한우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챙겨주나 보다 싶어서 아이랑 짐을 챙겨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는 저는 고기 굽고 아이 먹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핸드폰 보면서 지 고기 먹는 것만 바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 먹을 때까지 고기 한 점을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 다 먹었다고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배부르다.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 못 먹었어. 안 먹고 뭐 했는데? 고기 굽고 애 먹였잖아. 하여튼 굶떠. 그러면서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저는 제가 먹을 고기를 더 시켰습니다. 남편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눈치가 보여서 그냥 안 먹고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내 생일인데 자기가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정작 나는 먹지도 못하고 저는 일부러 고기를 구워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뭘 그렇게 처먹냐? 돼지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다 싶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고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옆에 테이블도 저희 가족처럼 세 식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 테이블도 아내가 고기를 굽고 있긴 했는데 남편은 옆에 아이도 먹이고 또 부지런히 쌈을 싸서 아내 입에 넣어주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나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고 씹고 있는 게 고기인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앞에서 빨리 먹으라고 계속 투덜거리고 애는 보채고 저는 결국 꾸역꾸역 먹다 말고 일어났죠. 근데 아까운 고기 시켜놓고는 남겼다고 집으로 가는 동안 또 궁시렁궁시렁
저도 너무 서름에 복받쳐서 그날 집에 와서 싸웠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 굽고 희성이 먹이느라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좀 먹으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 야, 바가지 긁지 마. 짜증나게. 이게 바가지야? 그랬더니 남편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쥐뿔도 없는 거 비싼 고기 처먹게 해줬더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본인과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분수에 넘친다고 말이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생각은 쥐뿔도 없는 거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게 해주는데 말이 많다 그거였죠. 남편과 저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끼니 참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계획에도 없이 그렇게 일찍 결혼한 건 아닌데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웃었어요. 웃기지 마. 이혼은 무슨...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꾸역꾸역 사는 건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줄까? 너는 나 갖기는 싫은데 남 주는 건 더 싫어. 이혼은 무슨...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너는 이혼 꿈도 꾸지 마. 저도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 질렀죠.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어디 또 이혼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이 집 떠나면 너네 엄마 아빠부터 가만 안 둬. 알아? 협박하니? 네가 뭔데? 너네 집 뭐 있는데? 돈 있어? 백 있어? 나는 다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너네 가족들 손봐주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입 닥치고 살아. 애나 키우면서.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랑 살겠냐? 네 분수를 하려고. 너는 그냥 이 집에서 그래 저 냉장고 같은 거야. 쓰임새 다 되고 디자인 보기 싫으면 버릴 건데 아직은 버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살라고. 귀찮게 굴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숨죽여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도 가슴 찢어지게 미안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참 미안했어요. 그런 남편이 무서워 쉽사리 떠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편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 같았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저희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울하던지 이혼이 안 되면 콱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만 보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꾸역꾸역 참으며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에선 계속 이혼하고 나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법이라도 조금씩 찾아보려 할 때였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남편이 어김없이 귀가가 늦었고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던 저는 아이 재우고 이혼 소송에 대해 컴퓨터로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문자가 하나 왔죠. 뭔가에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인가 생각하며 열었는데 그건 정말 뜬금없이도 남편이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어요. 확대해서 보니 남편은 옷을 벗은 채로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주소도 하나 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여기서 자고 있어요. 궁금하면 여기로 와보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에 뻔질나게 안 들어올 때는 바람도 피겠구나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그런 문자를 받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감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화가 나거나 배신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그럼 나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희성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고 했죠. 동생은 택시 타고 온다고 했고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가 봤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엄청 세차게 뛰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가도 되나 싶고요. 그곳은 한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문자에 적혀있는 호수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니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성형을 많이 하고 엄청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진짜 왔네?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상하게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야, 반응이?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가? 저는 그 이상한 여자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잡았습니다. 저기요, 폰 준비 안 해요? 네? 확실한 증거 삼으려면 폰 준비해야죠. 이런 거 안 해봤나 봐. 사진 찍으세요. 동영상 찍던가. 내 얼굴 나와도 되고. 저는 이 여자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봤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대놓고 자기와 남편을 찍으라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라고요? 아니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이혼을 안 할 거예요? 뭐지? 나 이런 와이프는 또 처음 보네. 지금 뭔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나 그쪽 남편하고 만난 지 6개월 정도? 넘었어요. 외박 자주 하죠. 거의 우리 집 와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로 치면 최소 3-4번은 오니까. 저기 있는 가방하고 옷은 다 오빠가 사준 거고. 오빠도 이혼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와이프 불쌍해서 말은 못하는 것 같길래 내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요. 그 여자는 정말 익숙한 듯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처럼요. 동영상 찍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남편은 놀라서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오빠 와이프가 찾아왔더라. 들켰나 봐. 저는 뻔뻔한 그 여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후련한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 대신할 사람 드디어 찾은 것 같네. 잘 어울린다. 그래 이혼해 줄게. 소송은 안 할 테니까 그에 맞는 위자료나 챙겨줘.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꼴 보고 못 살죠. 이혼해 줄 테니까 저 남자랑 살아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잡는 겁니다. 속옷도 안 입고요. 야, 왜 이래? 옷이나 입어. 저 여자 만난 지 6개월도 넘었다며. 외박하면 항상 저 여자 집 같고. 그렇게 저 여자 좋으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저 여자랑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옷을 입는 사이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죠.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동생한테는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하고 아이 데리고 친정에 좀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고 오자마자 이혼은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네. 이혼 못해줘. 못해주면 소송 걸 거야. 그전에는 마땅히 내가 승소할 만한 증거를 못 모았어. 그래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고맙게도 네 내연녀가 문자하고 다 보내주네. 나 그걸로 소송할 거야. 이혼 못해준다는 내 말 까먹었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바람핀 건 너야. 어쨌든 이혼 못해줘. 남편은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눈을 까디집으며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그 모습이 무서워서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바람피면서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외치는 저 염치 없음이 치가 떨렸습니다. 이판 사판이다. 그래 서로 죽자 생각하며 거실에 있던 남편 골프채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악 소리를 지르며 TV를 개박살냈습니다. TV를 부실수록 더 흥분이 올라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꾹꾹 참고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순간까지 이혼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한테 있다 생각하니 눈이 돌더군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으로 TV를 개 부셔놨습니다. 만약 남편이 말렸으면 남편도 TV만큼 부셔놓을 마음으로요. 남편은 멀리서 완전 질린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너 완전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안 미치겠어? 바람 펴놓고 이혼은 못 해줘?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내가 국으로 닥치고 있으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을 줄 알았어? 내가 왜?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내 부모를 건드려? 어디 건드려봐. 나도 네 부모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나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집불도 없는 게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 막말로 깜빵 가면 그만이야. 제가 눈이 돌아서 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저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악에 바친 거였죠. 남편도 완전 미쳐 날뛰는 제 모습에 주춤거리더니 완전 미친년 아니냐며 욕을 하고는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서진 TV 앞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울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듯 살다가 처음으로 큰 소리 낸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벅차게 느껴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후련하기도 하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아예 저 남자랑 끝을 내자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지독하게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틸 줄 알았어요. 그 때문에 소송도 오래 갈 거라 예상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소송까진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냐니까 제가 TV 부수고 걔 난리친 모습 보고 학을 뗐대요. 제가 순하고 여성스러워서 좋았던 건데 발광하는 모습 보고 온 정이 다 떨어져서 저랑 못 살겠답니다. 개복친가요? 지는 잘도 그래놓고 제가 한번 그랬다고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네요. 솔직히 상관은 없었어요. 이혼만 쉽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든 제 할 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갖기로 했고 제가 위자료 소송을 안 거는 대신 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월하게 협의가 돼서 제 생각과 달리 이혼은 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이제 그 여자랑 재혼해서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 그런데 남편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가 대가리에 빵꾸 맞았냐? 그런 애랑 재혼하게? 뭐? 나는 그런 드센 년 딱 싫어. 재밌고 잠자리 하는 거 좋아서 만나온 것 뿐이야. 그 기집애나 너나 똑같아. 너처럼 기분 나쁘다고 TV 깨부수는 그런 년하고도 안 산다고. 나는 착하고 고분고분한 여자 만나서 살 거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여자의 행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일부러 저한테 자기 집 주소까지 보낸 걸 봐서는 남편과 달리 그 여자는 남편에게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김기현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요즘도 저희 남편 만나나요? 요즘은 좀 못 봤는데요. 이혼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혼해요? 말 안 해요? 이혼 얘기 나눈 거 꽤 됐는데 아직도 말 안 했나 보네요. 그 여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이제 그 남자 혼자예요. 그쪽 원하는 대로 됐네요. 근데 뭘 그렇게 순순히 이혼을 해줘요? 순순히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남편 가지세요. 근데 그쪽이 뺏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내 남편 한마디로 말하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거든요. 언제 버릴까 생각했는데 그쪽이 좋다고 주워가네요. 잘 주워다 쓰세요. 아는 쓰레기일지언정 겉에는 금태 둘러놨으니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100년해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자기는 그 여자랑 끝낼 거였는데 그 여자한테 이혼했다는 소리를 왜 쓸데없이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알려줬어. 야, 이혼하면 그만이지 그 거머리한테 그런 소리 왜 하냐고. 아, 골치 아프게. 좋아서 일주일에 3-4번도 더 갔다면서 거머리는 무슨. 그럼 여태까지 거머리랑 자고 다녔니? 아, 진짜 끝까지 짜증나게. 이제 남남이니까 전화하지 마. 짜증은 내가 더 나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어디다가 큰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키우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니까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카페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카페 창업은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결국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다른 카페와는 차별화되는 베이킹 메뉴나 음료도 개발하고 손님들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는 덕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죠. 그전에는 남편이 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저희 아이도 늘 주눅 들어 있고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친정 부모님과 살면서 예쁨 받고 큰 소리 없이 지내니까 아이도 더 밝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빠랑 교류가 없었으면 아빠 보고 싶단 소리도 한 번 없고요. 그게 짠하기도 하면서 어차피 안 만나고 살 건데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개인 카페를 연 지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전에 일했던 카페 사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장 언니는 커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본인 휴무날이 되면 인기가 많고 핫한 다른 카페들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카페에도 왔다가 저를 보게 된 거였죠. 사장 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이 카페 사장이 너였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카페가 완전 소식통 아니야. 골프 손님들이 와서 얼마나 입을 터니? 남의 이야기에 진심들이잖아. 그렇죠. 너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너네 남편 얘기도 엄청 많이 했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그 상대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고. 당사자인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보통은 아니죠, 그 여자가. 너 그 여자 출신도 알아? 아니요, 그렇게까진. 술집 출신인데 성격이 어마어마한가 봐. 술집 다닐 때도 지 기분 나쁘면 손님 머리 술잔으로 내려친 적도 있다더라. 진짜요? 보통이 아니래. 근데 얼굴 반반하고 성격도 보통 여시가 아니라서 스폰 받고 그러고 사는 여자래. 자기도 그렇게까진 몰랐구나. 제정신 아닌 여자 같긴 한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알아? 둘이 결혼했어요? 그 여자 임신하고 나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손님한테 들으니까 자기 전 남편이 결혼 안 하려고 내뺀 모양인데 그 여자가 만삭배 안고 와선 사장 나오라고 아카데미에서 난리쳤다던데 아주 볼만했대. 임신시켜놓고 결혼 안 하려고 내빼느냐고 아주 생난리를 쳤다는데 그래서 결혼도 한 건지 아니면 애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지가 원장 사모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카페도 몇 번 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제 전 남편 얘긴데도 화나거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네가 니네 전 남편 성격 보통 아니라고 한번 그랬었잖아. 근데 그 여자는 더 보통 아닌가 봐. 니네 전 남편이 오히려 완전 찍소리 못하고 사는가 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실에서 둘이 완전 심하게 싸웠는데 너네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때렸나 봐. 근데 그 여자가 그걸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아카데미하고 연습장 문 닫고 싶냐고 오히려 쌩 난리를 쳤대. 소문에 의하면 그거 무화한다고 연습장 하나 명의도 받았다는 것 같더라. 게다가 네 전 남편 카드 무지하게 긁고 다니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도배. 니네 전 남편 완전 제대로 걸린 것 같아. 제대로 미친 여자라서 너네 전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던데? 저는 언니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제 전 남편 가지라고 할 때요. 속으로는 너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지옥문 열리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그런 여자랑 결혼한 전 남편에게 제대로 지옥문이 열렸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들끼리 잘 만났다 싶기도 하고요. 환상의 짝꿍이네요. 환상이 아니라 환장의 짝꿍이지. 저는 그 말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너는 이혼하고 많이 좋아졌다. 그때 결혼 생활할 때 한번 카페 왔었잖아. 네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거든. 이혼하니까 이제 살만해요. 언니한테도 그때 간단히 말했지만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알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 근황 들었을 때 얼마나 고소했는 줄 알아? 아주 더럽게 지지고 볶고 살아라 했지. 이혼 잘했어. 얼굴 훨씬 좋아졌다. 고마워요, 언니. 저는 언니가 떠나고 저의 소중한 카페를 둘러보았어요. 의자 하나, 소품 하나까지도 다 고민하고 발품 팔아서 마련했던 나의 소중한 공간.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도 키우고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전 남편이 결혼하면 카페 차려준다고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안 차려주더니 결국 위자료로 결국 차려줬다는 농담도 합니다. 그만큼 제 마음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것들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뭐 이제는 저랑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죠. 저는 제 행복 그리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사유는 100%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죠. 제 입장에선 남편 바람난 것도 열불나는데 이혼 요구까지 당하니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참 너무하는구나 싶었는데 상황에 떠밀려 결국은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비참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혼이 완전한 제 의지는 아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다. 저것들 언젠가는 다 돌려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상처는 애써 묻어두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요,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인간들의 근황을 듣고 나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했는데 그 결말이 아주 우습게 되었더라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저한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요. 남편은 저희 오빠의 친구였거든요. 이름은 서종훈이었고 저는 종훈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종훈 오빠랑은 같은 한 동네에 살았고 저희 오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종훈 오빠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종훈 오빠네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요. 작고 오래된 사글세 방에 살았죠. 종훈 오빠의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저도 친구들과 한 번씩 가서 사 먹었는데 갈 때마다 늘 피곤하고 지친 표정으로 떡볶이 국물을 저으시던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종훈 오빠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전교 5등 안에는 늘 든다고 했죠. 별다른 학원이나 과외도 없이 그 성적을 유지했으니 꽤 공부머리가 좋았던 편입니다. 종훈 오빠 어머니는 종훈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 의대나 치대를 갔으면 했는데 종훈 오빠는 그 정도 성적은 안 되고 대신 학교 간판은 좋은 데로 가겠다고 했대요. 종훈 오빠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하는 것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셨고요. 엄마는 학교 급식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 일이 일용직이라 규칙적이진 않았고 날씨가 굳으면 보름 넘게도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셨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끼리 사이가 몹시 좋았어요. 장난기 많고 긍정적인 아빠,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저희 오빠까지.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넘쳤고 단란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은 했지만 그게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았던 거죠. 성적은 중간 정도인데 그럼에도 반장을 늘 할 정도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저희 오빠는 집에 친구들도 잘 데리고 왔는데요. 오면 집에 있는 밥을 잘 퍼주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나 오빠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면 밥 많이 주라고 밥도 많이 해놓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라면도 넉넉하게 늘 사두셨고요. 종훈 오빠는 그렇게 저희 집에 오던 오빠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유달리 자주 오기도 했습니다. 오면 저희 엄마 밥이 맛있다고 밥을 늘 2그릇씩 먹고 가기도 했죠. 종훈 오빠가 특히 저희 집에 자주 왔기에 저하고도 자주 봤고 친했습니다. 제가 거실 식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오빠가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출출하면 라면 끓여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다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종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주연아, 너는 무슨 대학 들어갈 거냐? 글쎄, 나는 인서울만 하면 좋겠는데 성적이 그닥. 내가 가해시켜줄까? 아줌마한테 물어봐. 나 과외비 조금만 받을 테니까. 너 알지? 나 잘 가르치는 거? 우리 엄마 돈 없어. 아쉽네. 내가 너 과외시켜주면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는 오빠는 무슨 대학 갈 건데? 과는 모르겠고 대학은 하여튼 좋은 데로 갈 거야. 누가 들어도 우아하는 명문대로. 나는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고 돈 많이 벌 거다. 어디 두고 봐. 지금 엄마랑 사는 집 꼭 떠나서 큰 집에서 살 거야. 아파트로 한 50평 정도? 50평? 그렇게 큰 아파트? 사실 모르겠어. 50평 아파트는 가본 적이 없거든. 하여튼 무조건 큰 곳에 살 거야. 어디 두고 봐라. 참 주연아, 너 그때 되면 나한테 시집 올래?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저희 오빠는 누구 맘대로 내 동생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50평 아파트 가진 남자한테 시집 오면 좋잖아. 글쎄,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도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어쨌든 종훈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그 오빠는 잘 살고 싶은 의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저 오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종훈 오빠는 정말 간판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저희 오빠하고도 여전히 잘 지냈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자주 만났습니다. 종훈 오빠는 군대를 갔다 온 뒤 복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과외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당장에 돈을 벌려고 그랬나 본데 그게 본인의 업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종훈 오빠는 남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많았습니다. 입시에 관한 노하우도 많았고 성적 잘 올려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과외로도 이미 상당한 돈을 벌 정도였죠. 그러다가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명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탁월했던 그 오빠는 강사로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제가 저희 오빠한테 건너듣기로 학원에서 받는 연봉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훈 오빠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50평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죠. 차도 바꾸고요. 늘 찌들은 얼굴로 힘겹게 살아가던 오빠네 어머니도 얼굴이 확 밝아지셨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됐구나. 저도 속으로 축하해 주었죠.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여행사에 취업을 해서 여행 상담 및 여행 코디네이터 일을 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게 몇 년을 일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취업 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여행사 쪽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던 찰나 종훈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죠. 주연아, 경호한테서 들었는데 너 취업 자리 찾고 있다며? 아, 오빠한테 들었어? 다니던 곳이 문을 닫았거든. 그래서 어디 갈 데 있고?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슬 찾아봐야지. 그럼 우리 학원 와서 일할래? 종훈 오빠는 그맘때 6년가량 일했던 학원을 그만두고 본인 학원을 차린다고 했거든요.
나름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을 차리면 따라올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학원을 차린 초창기였고 저보고 와서 데스크 업무와 상담 일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도 당장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훈 오빠랑은 잘 아는 사이였기에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 학원을 열 때만 해도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는데 종훈 오빠는 그래도 저를 상담실장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사실 직원이 별로 없어서 실장이라는 직함도 웃기지만요. 그렇게 저는 종훈 오빠 학원에서 일을 했고 학원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도 한 명씩 차츰 늘어나고 학원도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제 밑으로도 직원도 한둘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나름 규모가 있게 운영이 됐었고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도 거의 오픈 때부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학원의 성장과 함께 온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훈 오빠와 연인 사이가 된 것이었죠. 일을 같이 하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오빠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 같은 것들을 저에게 잘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는 시간도 많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어요. 퇴근 후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오빠와 제가 사귄다고 하니 저희 오빠도 좀 놀라긴 했지만 종훈이가 예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요. 하여튼 둘이 잘 어울린다고 종훈이 열심히 사는 놈이고 성실한 친구라며 저희 둘 사이를 응원을 해주었죠. 그런데 저희가 사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훈 오빠의 어머니셨어요. 종훈 오빠가 저랑 사귄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시곤 그냥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지라고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죠. 왜냐면 그래도 한 동네에 살았고 어머님이 하시던 떡볶이 포장마차에도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잘 아는 사이이고 인사도 잘 드렸고 저에 대해서 칭찬도 잘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당신 아들이랑 사귄다고 하니 그건 싫다고 하신 거였죠. 종훈 오빠는 학원 운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했기에 그 집 형편도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종훈 오빠네 집과 달리 저희 집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며 종훈 오빠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탐탁치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저는 잘 만나왔고 연애 끝에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사귀는 건 그렇다 쳐도 결혼까진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반대하신다는 걸 들은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훈 오빠는 자기 뜻이 확고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라며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종훈 오빠가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결국 어머님도 아들 의견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죠. 아들이 저 좋다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국 어머님도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다만 따로 분가해서 살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어머님이다 보니 결혼 생활은 괜찮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어머님께 최대한 맞춰드리려 노력을 많이 했고 어머님 말씀에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싫어하셨어요. 내 아들 덕에 너까지 팔자 피는 게 곱깝고 싫다고 하신 적도 있죠. 제가 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게다가 어머님 주변 분들에게 제 욕도 잘하셨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 학원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를 했는데요. 저도 나가서 일을 했지만 어머님은 내 아들 돈으로 너도 먹고 사는 거니 집안일도 네가 다 하라고 시키셨어요.
결혼 전에는 집에 계신 어머님이 주로 집안일을 하셨다면 결혼하고 나서부턴 전부 다 저한테 떠넘기신 거죠. 저는 학원에서 일도 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밀린 집안일에 다음날 먹을 음식까지 만들어 놓고 자야 했습니다. 저녁 약속이라도 있을라 치면 어머님이 밥 차려놓고 나가라고 성하셨고 눈치를 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도 병행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집안일도 거의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로 특히 많이 뭐라고 하셨고 잔소리도 몹시 심하셨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이는 안 가지냐는 압박까지 하셨죠. 저는 어머님의 요구들이 다 무리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럼에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변 친구분들에게 제 험담도 잘하셨는데 방에서 다 들리게 통화를 하셔서 저도 제 욕을 들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못 들은 척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남편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엄마랑 잘 좀 지내라.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제 하소연들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저를 좋게 봐주실 생각이 아예 없었고 남편도 노력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머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도 점점 차가워지니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웠습니다. 한 번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싫어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그냥 네 자체가 싫어. 너를 보면 나랑 종훈이가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예전이 자꾸 떠올라. 나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싫은데 너를 보면 그때가 자꾸 떠오르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좋게 볼 수 있겠니? 우리 종훈이 이제 돈 잘 벌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꼭 내 아들 팔목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 웬만치 잘 살게 되었는데 저를 보면 그 가난한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 싫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자체가 싫으신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은 나를 완전히 가족으로 못 받아들이시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도 생기면 그때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제가 없으면 안 된다던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학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고 학원 사업도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했죠. 인기 강사들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싶어 했고 다른 교육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는 학원의 대소사는 다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 혹은 학원 관련 투자자들하고 더 많은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학원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요. 제 딴에는 육아와 집안일 등 가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에 소홀함이 없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살자, 내 몫은 하고 살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슨 딴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6년이 되어갈 즈음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둔했던 저는 처음에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도 몰랐어요. 학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 직원이 저에게 따로 언지를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으로 어떤 여자가 자주 오는데 오면 곧장 원장실로 간다.
원장님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면서요. 그 여자가 누구냐, 혹시 학부모냐 물었는데 학부모는 또 아니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였죠. 남편은 그맘때 학원 규모도 더 늘리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에 따른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 중 하나였던 거죠. 집에 돈이 많은 여자였고 남편과는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엔 투자를 핑계로 두 인간이 바람을 폈던 거죠. 처음 제가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며 따졌을 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그 여자는 우리 학원 투자자고 대학 동문일 뿐이야. 생사람 잡지 마. 남편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우리 학원에 투자한다고 하고 같은 학교 동문이다 보니 몇 번 만난 것뿐이다.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남편을 예의주시했지만 별다른 낌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일이 있고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 전화도 받지 않고요. 술자리에 나간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니 저는 초조해 죽겠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깥일 하는 남자가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만 좀 안달복달해라.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되니까 그렇죠, 어머님. 무슨 3, 4살도 아니고 뭔 걱정. 그냥 좀 냅둬. 하지만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냥 냅둘 수가 있나요? 어디서 술 먹고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고요. 저는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시간에 들어와? 연락은 왜 안 되고? 2차로 중훈이네 집에서 한잔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 미안해. 뭐? 그리고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지. 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부담스럽게. 어떻게 그래?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걱정 안 돼? 걱정은 무슨. 내가 3, 4살 애냐?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출근할 거야. 아침밥이나 차려줘. 하면서 밤새 기다린 저를 오히려 유난스럽게 보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기분으로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텔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니 바로 전날 밤이더군요. 친구네 집에서 한잔하다가 잠이 들었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씻고 있는 남편의 폰을 뒤져봤어요. 잘 들어갔어? 나중에 출근하면 연락 줘. 라는 한 여자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장효주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대화창을 올려 그간의 대화를 보니 그 여자가 그 여자였습니다. 동문이자 남편 학원에 투자를 한다던 그 여자 말이죠. 투자자도 맞고 동문인 것도 맞지만 대화를 보니 내연관계인 것도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아주 대놓고 불륜질이었구나. 바로 전날에도 이 여자랑 그러고 있었구나.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폰을 채가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왜 남의 폰을 보고 난리야?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남편 뺨을 후려 갈겼어요. 남편은 억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쳤냐? 그래, 쳤다. 바람 아니라며. 너 어젯밤에도 장효주인가 뭔가 전현이랑 같이 있었네? 제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어머님도 들어오셨어요. 아침부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더니 남편이 뺨을 쥐고 있는 걸 보고 눈이 횟가닥 도시는 겁니다. 아니 종은아, 너 맞았어? 야, 너 지금 내 아들 쳤니? 엄마 좀 나가 계세요.
어떻게 나가? 내가 밖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아들 뺨을 때려? 네가 뭔데?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듯이 덤벼드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죠.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상황을 좀 보고 그러세요. 바람? 누구더러 바람이래? 얘 종훈아, 너 바람났니? 아니지? 얘가 지금 뜨신 밥 먹고 헛소리 하는 거지?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차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듯 했죠. 너 진짜 바람났어?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람이 났다 한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너 한 번만 내 아들 또 건드려봐. 그때는 네 머리털 내가 다 뽑아놓을 거야. 하면서 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자기 아들 바람 폈다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게다가 남편도 저에게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본인이 더 환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어머님의 적반하장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에 큰 현타가 찾아왔어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내 할 도리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남편도 구구절절 말은 안 해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저의 미련이었고 헛짓거리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근처를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을 배회하던 제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은 방에서 통화 중이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는데 통화 내용이 마침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너 진짜 그 여자 만나는 거 맞아? 뭐 어쩌려고 그러는데? 대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살짝 엿들었죠. 그랬더니 그래, 너랑 학교도 같아? 학교도 좋은 데 나왔네. 집에 돈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 아니 너 유부남인가 알고도 네가 좋다는 거야? 본인은 미혼인데? 그 여자는 뭐래? 그래도 너 좋대? 그래? 그러면 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진우애미랑은 갈라서고 그 여자랑 살아. 그 여자가 혹시 진우 키워줄 생각은 있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랑 살라고, 심지어 저희 아이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여자가 키울 수 있겠느냐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방문을 부서져라 열어 제꼈습니다. 어머님도 통화를 하다가 기함을 하더라고요. 뭐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방에 있던 반상기와 그 뒤에 있던 책들을 엎어버렸습니다. 발광을 하면서요. 어머님은 미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는 저를 바닥으로 떠밀어 버리더군요. 저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느냐 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나무라기는커녕 그 여자랑 그냥 살라고 하는 게 말이냐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네가 더 너무한다. 너 정신 나갔니? 미친 거야? 어디 시어머니 막을 뒤집어 엎어 없긴? 그럼 제가 안 웃게 생겼어요? 어떻게 끝까지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뭐? 나는 결혼 전부터 말했다. 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아들이 바람났다고 하니 얼씨구나 그 여자랑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가 그러고 싶다는데 나한테 왜 그래? 네가 종훈이 마음 딴 데 안 가게 잘 좀 붙잡고 있지 그랬니? 종훈이도 이제 정신 든 거지. 그 여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집이 그렇게 부자랜다. 우리 종훈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찰난 여자도 우리 종훈이 좋다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종훈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장가들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네 처지랑 수준을 알겠니? 어머니! 아휴 지겹다 지겨워.
상스러워도 보통 상스러워야지. 세상에 지 화난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밥상을 엎어? 아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이래서 네가 싫은 거야. 어머님은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방 똑바로 치워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가셨고 저는 기가 막혀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런 결혼 생활 저도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 던지고 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또 한켠에는 너무 악에 바치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는 학원을 찾아가 원장실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피하지만 말고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졌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랑 달리 자기한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여자고 그 여자랑 너무 사랑한대요. 저랑 결혼했던 건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위자료 명목으로 1억을 줄 테니 이혼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줄 테니 제가 키워도 된다고 했죠.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까지도 나몰라라 하는 그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하니 더더욱 순순히 해주기 싫더군요. 싫다고 이혼 안 해줄 거고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악에 바쳤고 절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제 속은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님이 내 아들 집인데 왜 내 아들이 못 들어오냐, 네가 나가라 구박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더 이상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나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니 건들지 말라고 했죠. 어머님도 이럴 거면 돈 받고 이혼하고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는 집에서 어머님과 저만 싸우고 있었던 거죠. 너무 지쳤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친정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안색이 심하게 나빠졌다고 어디 아프냐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울면서 엄마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도 분통이 터져서 가슴을 치고 우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해주기 싫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다고 했어요. 엄마가 우시는 모습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참 불효하는구나 괴로웠습니다. 이혼해주는 게 어쩌면 현명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해주고 그것들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오빠의 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오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희 남편에게 오빠가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저희 오빠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했죠. 화가 난 저희 오빠가 남편의 학원으로 쫓아갔고 학부모 상담 중이던 남편하고 실랑이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오빠더러 1억 줄 테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달라고 했고 저희 오빠는 화가 나서 남편을 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도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나요. 저희 남편은 저희 오빠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고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저희 오빠를 폭행 고소한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많고 학원 CCTV도 있어서 증거는 충분하다며 진단서까지 끊어왔죠. 합의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렸고 남편은 이혼만 조용히 해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1억도 준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래요. 오빠의 일방적인 폭행이 너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더 이상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1억을 받고 오빠 고소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6년 살고 1억이면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비아냥거리셨죠. 저희 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는 이혼할 거였다고.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끝을 낸 것이 나한테도 나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오빠가 그 인간 흠씬 두들겨 패줘서 속은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어요. 한때는 오빠의 친구로 또 직장의 대표로 참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그 끝이 이토록 더럽고 지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은 그 여자와의 새 출발에 몹시 들떠 보였어요. 남편은 학원 사업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는 친정이 워낙 잘 사니까 그런 남편의 뜻을 이뤄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여자의 친정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씁쓸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가 곁에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내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된 건 아니구나. 그래도 아이가 남았구나 싶었죠. 저는 이혼 후 적극적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했던 분과 연락이 닿아 여행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이는 부모님도 많이 돌봐주셨어요. 초반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떠올리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차츰 묻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급식소를 그만두시고 아빠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그 식당이 나름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잘 잡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의기투합하셔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기셨어요. 저도 같이 사는 거니 이혼할 때 받은 1억 아파트 값에 보탰고요. 저희 오빠도 좀 더 좋은 조건과 연봉을 받고 큰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급을 하게 되었고 조금이지만 연봉도 올랐죠. 소소하다면 소소하겠지만 저희 가족 모두 좋은 방향으로 다 잘 되고 있었고 또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편인 가족들이 있으니 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전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남편 소식은 차단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그것들 아주 쌤통이라며 얘기를 해주더군요. 전남편은 저랑 이혼하자마자 그때 바람났던 장효주랑 결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도 바로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인지 남편은 면접 교섭권이 있음에도 저희 아이를 보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양육비는 보냈고요. 나한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식인 우리 아이한테도 참 몹쓸 짓 하는구나 괘씸했는데 오빠가 전해주는 전남편의 근황은 너무 쇼킹하더라고요. 그토록 잘 나가던 전남편의 학원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강생이 거의 떠나서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 후 장효주랑 전남편이랑 재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전 시모도 쌍수 들고 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효주도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았답니다. 친정에 돈도 많다면서 굳이 시어머니랑 합가를 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가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장효주 그 여자가 성격이 보통 도라이가 아니랍니다. 남편도 그 여자랑 외도로 연애할 때는 몰랐나 본데 같이 살아보니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성격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특히 의부증이 심했다네요. 지도 바람나서 만난 거면서 전 남편을 의심하고 쥐잡듯이 잡고 또 전시모랑 사이도 엄청 안 좋았답니다. 며느리 시집살이가 아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장효주가 전 시모더러 이 집에서 살 거면 앞으로 집안일 책임지고 다 하라고 그랬대요. 전 시모는 내 아들 돈이고 집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했더니
장효주가 전시모 짐 싸서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전 남편도 장효주의 기에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잡혀 살았다고 하고요. 전시모도 장효주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도 성격 보통은 아니었는데 장효주는 한 수 위라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토록 악독하고 지독한 시어머니더니 장효주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집안일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니까요. 장효주가 집안의 경제권을 다 들고 있는 모양인데 돈으로 전시모를 완전 올감했다고 했습니다. 노인네가 차는 왜 필요하냐고 전시모가 타고 다니던 차까지 뺏어버렸대요. 시어머니가 그 일로 울고 불고 사내 못 사내 했었다는데 아들이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 결국은 며느리한테 찍소리 못하고 집안일 하면서 산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효주 본인도 제 남편과 바람나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첩이 첩질하는 꼴은 못 본다더니 장효주 그 여자가 의부증이 병적으로 정말 심했고 질투도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망상증도 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잡아댔대요. 툭하면 남편 학원 찾아와서 행세 부리고 인물 좀 반반한 직원 있으면 괴롭혀서 지발로 나가게끔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어떤 직원이 남아있으려 하겠나요? 게다가 남편은 입시학원 특성상 스타 강사의 영입이 중요한데요. 힘들게 비싼 돈 주고 스카웃 해온 인기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젊고 예쁘고 수강생도 많았대요. 그런데 장효주가 자기 혼자 그 여자를 질투해서 그 강사를 강의실에서 후드려 팼답니다. 남편과의 사이를 의심해서요. 당연히 그 강사는 학원에서도 나가고 장효주 상대로 고소도 했대요. 그런데도 장효주는 정신 못 차리고 학원 쫓아와서 자꾸 난리치니까 오래된 직원들 다 그만두고 새 직원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답니다. 원장 사무라는 여자가 학원에 툭하면 달려와 지 혼자 의심하고 뒤집어엎으니 그런 곳에 누가 다니려고 하겠나요. 게다가 가뜩이나 학원 소문도 안 좋은데 원장과 원장 사모가 불륜관계였다가 재혼했다는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학부모들도 발길을 많이 끊었답니다. 그 잘나가던 학원이 순식간에 망해간 거죠. 전 남편도 장효주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하고 싶었나 본데 이미 학원 사업 관련해서 장효준의 친정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올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저랑 이혼하고 2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죠. 저희 오빠도 제 이혼 후 전 남편과 인연 끊어서 몰랐대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기먹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샅샅이 다 듣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재혼하고 나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도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자자하대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친정 잘 사는 부자 새며느리를 얻은 줄 알고 신나서 저를 내쳤는데 한마디로 답도 안 나오는 사이코를 집에 들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돈도 많고 집요하기까지 해서 떨궈내기도 힘든 사이코를요. 저희 오빠가 완전 신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듣는 저도 너무 웃겨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것들 잘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된통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문대 나오고 집안 좋고 정신까지 똑바로 박힌 여자가 불륜질하고 남의 가정 파탄시키면서 남의 안방 자리 차지하겠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옛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 거라는 말이요. 큰 집 살면 뭐 하나요? 사이코 마누라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데요. 전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시더니 결국은 본인이 천덕꾸러기 신세돼서 며느리에게 제대로 구박받고 심지어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하시며 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뿌린 죄 그대로 받는 것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더 가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인간들은 본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알아서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실컷 마음고생하면서 그러고 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본인들도 당해봐야겠죠.
저는 더욱 보란 듯이 저희 아이 잘 키우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이고 또 그것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네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날들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참 잘하는 남편입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못 챙기는 부분까지 먼저 챙기려고 하면서 꼭 자기 부모님처럼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이입니다. 저도 너무 고맙고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그만큼 잘해야 되지만요. 저희 부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삽니다. 무슨 일로 시부모님과 인연까지 끊었냐고요? 차남으로 평생 형인 아주버님 따까리 노릇을 해야 했던 저희 남편의 한 맺힌 결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집을 팔아먹고 빚을 만들고 가족을 등쳐먹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더 도와줘야겠지. 오히려 안타까워하실 정도입니다. 차남인 저희 남편을 낳은 것도 장남인 아주버님 따까리 시키려고 낳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 최고고 절대 둘째는 형한테 대들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아주머님한테 많이 맞고 살았고요. 저희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편인데 아주버님은 워낙 오냐오냐 커서인지 지금도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매사 잘못한 일에도 남 탓을 엄청 하는데 특히 만만한 남편 탓을 한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이 뭘 시키면 남편은 무조건 해야 했대요. 싫다고 하면 아주버님보다 시부모님이 먼저 따지고 화내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자기 편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조금도 참지 않고 깽판치고 도망치기 일쑤고 그 뒷수습은 시부모님 혹은 남편이 해야 했죠. 저도 처음에 결혼한다고 하면서 아주버님을 봤을 때 정말 놀랐다니까요. 형제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으니까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첫날에도 제가 동생 아내 될 사람이고 본인의 재수씨 될 사람인데 제가 있든지 말든지 동생을 툭툭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한테까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분고분한 남편과 달리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저와 엄청 부딪히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주버님에게 따지고 언성 높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기가 들어섰거든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수입이 괜찮아서 외벌이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저더러 대한민국 여자들 문제야. 결혼하면 일부터 그만둔다니까. 무슨 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서 물었죠. 아주버님, 저 들으라고 말하시는 거세요? 나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세태에 대해서 말한 건데 재수 씨가 찔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내린 일인데 왜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완전 썩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한테 대들었다고 저를 곱깝게 보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더러 야,
네가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외벌이를 하냐? 진짜 이 새끼도 어리버리해.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뭔데요? 형이랍시고 동생 결혼한다고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이 오히려 동생한테 틈만 나면 돈이나 뜯으려는 주제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훈수질인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어리버리하다뇨. 톡 까놓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거저거 손만 대면서 돈이나 날려먹는 지보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정받으며 일하는 저희 남편이 훨씬 똑부러지는데요. 아주버님은 자기는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며 사업을 이것저것 해본다고 손을 댔고 결과는 다 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함도 없고 힘든 건 조금도 못 견디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나요? 돈만 날려먹고 다 접었죠. 그런 주제에 허세는 많아서 꾸역꾸역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났냐고요? 다 시부모님 돈입니다.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그나마 있던 재산들까지 하나둘 다 처분하면서 장남을 도와준 거죠. 저희 남편이요. 결혼할 때 1,0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총각 때 청약 당첨돼서 꾸준히 돈 납입하던 거고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원래 좀 보태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때쯤 아주버님이 주식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그거 메꾼다고 결국 저희한텐 1,000만 원 보태주셨어요. 자기 때문에 동생 결혼 자금도 날려먹은 건데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 사고 치는 걸 같이 갚아줘야 할 동생이 결혼을 홀랑 해버려서 더 이상 함부로 돈 달라고 못하니 그게 애석하고 열받는 사람이었죠. 아주버님은 제가 자기 동생하고는 다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그 후로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제 뒷담을 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부딪히는 일도 제법 있었고요. 결혼 초반 명절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 임신해서 배도 부른데 괜찮겠냐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병원에서 조심하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유난 떨지 말라고 애 쉽게 안 떨어진다고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구박받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말하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주방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게끔 돕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고 괜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지 와이프밖에 모르는 얼간이. 저희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나 여태까지도 다 도왔었잖아. 남편은 명절 준비할 때 늘 함께 도왔었대요.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있는데 도와주러 들어오니 괜히 마음에 안 드셔서 저런 거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저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요. 거실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리모컨이나 틱틱대고 있었죠. 입으로는 엄마 산적 좀 갖다 줘요.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님은 무슨 몸종처럼 알겠다며 전하고 떡하고 담아서 저더러 갖다 주라 하시고요. 저는 진짜 누워서 씻지도 않고 젖만 처먹고 있는 아주버님 면상에 전을 확 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진짜 돌연변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저 했죠. 그런데 웃긴 게요. 명절 끝나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재수씨, 내가 재수씨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는 눈치껏 좀 행동해요. 시댁 가서 경문이 옆에 두고 이것저것 부려먹고 그러는 거 시부모님이 보면 뭐라 하겠어. 경문이가 좀 어리버리해서 재수씨가 하자는 대로 하나 본데 부모 앞에서 아들 노릇은 좀 하게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기막혀 하니까 남편은 무슨 일 있느냐고 했고 저는 그 문자를 남편 보여줬어요. 남편은 표정이 엄청 어두워지더라고요. 미안해 지희야. 그냥 무시해. 저는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 왠지 짠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미안해? 우리 형이 원래 좀 이래.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야, 너네 와이프는 예의가 없냐? 뭔 소리야 또. 아주버님이 문자를 보냈으면 뭐라도 답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개무시하냐? 형, 그런 문자를 집사람한테 왜 보내? 내가 평소처럼 도운 거야. 게다가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라서 무리하면 안 되고. 지랄 허네. 그거 음식 좀 한다고 애가 어떻게 되냐? 너는 이 새끼야. 그래서 문제야. 여자들이 징징거리는 거 그거 다 믿냐? 어이구 등신아.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자 보내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새끼 많이 컸네. 너 뒤져볼래? 나이도 있는데 말투가 그게 뭐야. 제발 좀 그만해. 남편도 전화를 끊더라고요. 엄청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에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왔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안 받았지만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형한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살았으니 형이 저렇게 화를 내면 남편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아주버님께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죄송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렇게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니 만족했는지 더 이상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답도 없는 인간이 가족이라고 얽히다니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창 바쁠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저 육아 때문에 고생한다고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해서 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보고 있고요. 남편은 형한테 전화가 왔다며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야, 너 요새 엄마 집 안 가냐? 대뜸 시댁 안 가냐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갔었어. 한 달? 와, 이 새끼 그렇게까지 안 갔다고? 그게 뭐가 안 간 거야? 그리고 요새 우리 혜랑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디 못 데리고 나가. 코로나도 좀 걱정이고. 지랄한다. 그럼 너 네 장모는 보러 안 가냐? 저희 엄마를 네 장모라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약간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장모님도 못 본 지 꽤 됐어. 애 아픈데 어딜 가? 야, 지랄 말고 애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좀 보여드려. 진짜 애 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서운하게 할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되냐? 시간 없어. 나 다음 주 주말에는 일 있어서 출근해야 되고. 야, 그럼 네 와이프 보고 운전해서 혼자라도 오라 그래. 운전도 못하냐? 남편은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아이만 보고 있고요. 저기 형,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왜? 혹시 걔 듣고 있냐? 듣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좀 자주 하라 그래. 결혼했으면서 며느리 본분도 똑바로 안 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기만 드글드글 세가지고. 저한테 아예 대놓고 개라고 지칭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육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화. 아, 됐어. 나중에 전화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이 문제가 아니라 재수 씨 보고 제 개라고 하고 사돈인 우리 엄마더러 너네 장모 어쩌고 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기 형이지만 말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적당히 자기 집 식구들 편만 들어주려고 말을 하는 거면 저도 화가 날 텐데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자기 가족들이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대강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속 깊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형만 오냐오냐하고 자기는 찬밥 취급을 받으며 컸대요. 시부모님도 형한테만 뭐든지 투자하고 도와주려고 했고 둘째인 자기는 뒷전이었는데 그런 게 분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남편은 결국 학교도 좋은 곳, 직장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좋은 곳에 다닙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건 저희 시부모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첫째 기죽인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공부하고 있으면 너만 하지 말고 형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라면서 너만 잘 되려고 하면 그만이냐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실 정도였대요. 저희 남편은 내가 주원 아들인가, 왜 형만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까 정말 고민도 많고 힘들었대요. 저희 남편 늘 착하고 배려심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평생 희생만 하고 커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하는 소리가 저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저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이 좋아서 결심한 것도 있대요. 저희 부모님 남편이 오면 예비 사이라고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은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며 그래서 더 저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 사이에 있으면서도 평생을 외로워한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더 듬뿍 주고 당신 기도 내가 살려주며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만이라도 고맙다며 자기도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눈물 어린 맥주를 마셨네요. 그런데 그 후에 결정적인 그 일이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급하게 호출을 했고 아이는 저희 엄마에게 좀 맡기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또 돈 사고를 쳤다고요. 제가 결혼한 기간 안에 이미 3번의 주식 사고를 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말아먹은 거 처분하고 남은 돈이랑 저희 남편에게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제대로 급락해서 다 날려먹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시부모님이 그나마 들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깨서 투자했다가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빚내서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진짜 가만히 숨만 쉬는 게 도움이 될 정도로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아주버님입니다. 첫째 때는 남편도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도와줬고 두 번째는 시부모님 돈이었는데 이번에는 빚까지 냈으니 정말 제대로 답도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 남편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고요. 내가 돈이 어딨어요? 없으면 구해야지. 직장 빵빵하겠다. 집도 있겠다. 너네 형 신용불량자라도 만들 거야? 형제끼리 너만 잘 사면 돼?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했지? 엄마, 내가 형한테 그 투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또 주식한다고 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하자 시모와 시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남편에게 따져대더라고요. 그럼 네 탓이네.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그래, 네가 형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너네 형 불도저 같은 성격인 거 몰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저희 남편 탓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던 모든 잘못은 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대책 없이 빚내서 주식하고 돈 날려먹은 건 아주버님인데 아주버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탓이라뇨. 애초에 아주버님이 말린다고 말려지나요? 그리고 그때 말릴 때 저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거 허무맹랑한 정보니까 제발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주버님은 네가 뭘 알아? 주식은 너보다 내가 더 빠꼼이야. 이거 확실한 정보고 제대로 치고 빠지면 수익률이 얼만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면 그 손해 네가 다 갚아줄 거야? 돈 안 빌려주면 그만이지 어디서 하라 말아야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도 질려서 형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고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 결국 저희 남편 탓이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늙으신 부모님이 쩔쩔매면서 돈 구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남일인 양 멀뚱히 폰만 만지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사고는 본인이 치고 수습은 부모님이나 남편이. 시부모님이 자식을 잘못 키워도 진짜 제대로 잘못 키우셨더군요. 남편은 답답해서 막 한숨 쉬는데
옆에 있던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돈 없어요. 이 월급, 아파트 남은 대출금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보험비랑 용돈도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저희도 매번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희가 어디 돈이 있겠어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앉더니 불같이 저희 남편에게 따지더군요. 내가 뭘 했어? 결혼한다고 와이프 일 그만두게 하지 말랬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외벌이 한다고 해?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빚 때문에 이러고 모여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딴 훈수를 둘 처지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빚까지 내서 주식하다가 망해서 그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재수씨 말이면 다야? 내가 재수씨 돈 달라고 했어? 저희 집 돈이잖아요. 내 동생 돈이야, 내 동생 돈. 그때 저희 남편도 못 참겠는지 말하더군요. 나도 못 해줘. 여태까지 해줄 만큼 해줬어. 나 기껏 모은 적금, 형한테 사업자금 보태준 것도 있고, 형이 50만 원, 100만 원 필요할 때마다 보내준 것도 한두 번 아니잖아. 그리고 저번에 상여금 받은 것도 형이 빌려달래서 결국 빌려줬고. 근데 형 그런 거 하나도 안 갚았잖아. 남편이 막 따지자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디서 장남한테 따지냐 이거였죠. 이 새끼 결혼하더니 완전 변했네.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나도 이제 애 아빠고 형한테 새끼 소리 들을 이유 없어.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너무 기막힌 얼굴이더라고요. 어디서 형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있으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여? 시모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따지더군요. 너는 이 집이래. 왜 네가 왈가왈부하고 아주버님더러 훈계야 훈계가.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가로막으며 따졌습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니네 형이 뭘 잘못해도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사과해라. 너는 평생 네 형 딱가리나 하면서 형 사고 친 거 수습이나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남편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악에 바친 얼굴이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남편을 보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가. 동생이 형하고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저 새끼 결혼하고 완전 변했다니까? 병신 같은 새끼. 아주버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저도 못 참고 소리 질렀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가 누군데요? 허구한 날 사업 말아먹고 나이 처먹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고 동생이고 손 벌려대면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피해만 끼치고 다니는 아주버님 본인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말에 아주버님 눈이 확 뒤집히더니 저한테 달려와 손을 확 치켜들고 때리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팔로 머리를 감쌌는데요. 그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을 그대로 확 떠민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완전 나자빠지며 뒤로 굴렀고요. 이 사람한테 손대기만 해.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남편이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살만 디룩디룩 찐 아주버님에 비해 저희 남편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도 좋고 덩치도 좋습니다. 그런 남편이 확 떠미니 뚱땡이 아주버님은 그대로 날아가서 처박히더라고요. 옷까지 뒤집어져서 처박히는데 솔직히 진짜 웃긴 꼴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 초상이라도 난 양 난리가 나셨고요. 어디 형을 밀어? 너 미쳤어? 이 자식이 진짜! 그리고 시모는 딱 남편에게 머리까지 디밀었습니다. 나도 때려봐라. 어디 애미애비도 쳐봐라 이 싹수 없는 놈아. 남편은 차마 시어머니를 못 떼어놓으니 가만히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까지 떠밀더라고요. 제가 확 넘어지자 남편은 그 순간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다가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것처럼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평생을 참고 살았던 남편이 결국 폭발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씩씩대며 말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이 집 자식은 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잘난 첫째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못나고 싹수 없는 저는 앞으로 영원히 보고 살 생각 마시고요. 남편은 저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다 자기 형을 보며 그러더군요.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형 대접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랑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 아버님이 욕을 막 하셨어요.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차에 올라탔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당신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후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해댔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전화를 다 수신 차단해버리고 저와 본인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집도 급매로 내놓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는 말처럼 저희 남편 그렇게 한번 결심하니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시댁 식구들을 잘라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한이 맺혀 그때 욱해서 지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저한테까지 욕하면서 제 탓하는 거 보고 정신이 확 들었대요. 자기가 진짜 지켜야 될 가족은 이제 저와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기를 평생 좀먹었던 이 식구들을 진짜 끊어야겠다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좀 괴로워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홀가분해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싶어서 참고 또 참았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참겠다고 그 사람들도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데 내가 왜 가족이랍시고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되나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고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에 혹시 내가 화근인가, 내가 가족 사이를 찢어놓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있었기에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가족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괴로운 고통이자 굴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인연을 끊어서 저도 더 이상의 소식은 모릅니다. 하지만 집어릇게 못 준다고 여전히 돈 사고 치고 그래도 장남이 최고라는 시부모님은 평생 그 돈 사고 수습이나 하며 살겠죠. 저희가 드리던 용돈, 보험료 전부 다 끊어졌으니 모르긴 몰라도 꽤 힘드실 것도 같은데 남편의 뜻이 완고하니 저도 모른 척하고 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남편 얘기를 다 들으시곤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챙겨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남편을 따로 불러 술을 한잔하며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잘 커져서 기특하다고 장인 말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하셨고 저희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내가 지키면서 잘 살겠다는 그때의 다짐처럼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남편도 가슴속에 깊은 상처는 이제 조금 내려놓았으면 해요. 이제 저와 아이가 남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니만큼 지난날의 상처는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저희 남편에게 사과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 남편도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